안녕하십니까. 범죄 없는 세상입니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금융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경제활동에 중추를 이루는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일깨우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이스피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의 최신 경향과 피해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그 양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왕성한 사회활동과 경제력을 갖춘 40대와 50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중 40대와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넘어 범죄 수법이 얼마나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20대 청년층의 피해 비중도 22.6%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전 연령대가 보이스피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경우 피해 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연령대는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저금리 대환 대출과 같은 유혹적인 제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이 무려 2,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서민 가정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생을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설픈 사기가 아닙니다. 범죄 조직들은 단순한 사기단을 넘어 기업형 조직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마치 잘 짜인 대기업처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합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전산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심리전을 펼치는 텔레마케터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반응과 상황에 맞춰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정하는 시나리오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업 시스템은 범죄의 성공률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첨단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듭니다. 발신 번호 조작, 악성 앱 설치, 유도, 가짜 웹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 중 하나는 바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특히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접근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하거나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들의 덫에 쉽게 걸려들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수법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피해자는 A은행을 사칭한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상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심 없이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범인은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위조된 은행 앱 설치 링크를 보내주며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의 지시에 따라 앱을 설치했고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믿으며 개인 신상 정보, 금융 정보, 심지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었고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읽고 기술적인 조작과 함께 치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한편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금융 정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윗선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매년 2만 명 이상의 보이스피싱 관련자가 검거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현금 수거책이나 통장 모집책 등 단순 가담자들입니다. 범죄의 핵심을 지휘하는 관리자나 총책은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조직 윗선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제적인 온라인 사기를 시도합니다. 이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여러 국가의 법적, 행정적 절차 때문에 신속한 검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해외 익명성을 빌려 더욱 대담하고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로맨스 스캠 조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직 폭력배들과 연계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즉시 전환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돈은 추적이 매우 어려워 범죄 수익을 회수하는 데 큰 난관이 됩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만 무려 1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이러한 방식으로 세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은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와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수적입니다. KB국민은행은 창구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송금을 시도하는 고객에게는 직원이 먼저 다가가 인출 목적과 송금 대상에 대해 자세히 확인합니다. 이때 고객의 말투나 행동, 표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면 즉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피해를 막습니다. 실제 많은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러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금융정보의 어두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사회 이슈에 밝다고 자부하는 40대와 50대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더욱 강력하고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피해 발생 후 수습보다는 사전에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개인 스스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둘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 금융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등나 신분증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셋째, 저금리 대환 대출 등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안하는 전화나 문자는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권유 시 공식적인 절차와 채널을 이용합니다. 넷째, 가족이나 지인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도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예방 수칙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한번 당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철저한 예방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범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